많은 엄마들이 보약에 대해 약간 불신도 있어요. 사실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이제 약재는 안전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보약을 먹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갖고 계신 편견 중에 있는 보약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쵸. 나 약 잘못 먹어서 찐 거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아요. 그런 오해들 많이 머리 받아요. 하얘진다고 막 그런 소리 맞아요. 하고 있어. 머리 나빠진다. 머리 나빠진다. 그렇죠. 아빠들에겐 육아 참여를, 엄마에게는 시간을 아이에게는 추억을. 정태호의 아빠일과 예. 예. 반갑습니다. 하늘을 부르구나. 그나. 아, 네. 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럼 네네. 너무 좋아요. 아, 가을입니다. 네. 가을이에요. 네. 네. 제가 최근에 어저께 네. 그 지방 행사를 갔다가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아, 정말 봤어요, 사진. 그냥 하늘색이었어요. 맞아요, 하늘색. 맞아요. 너무 하늘색이야. 맞아. 너무 예뻐요. 네. 네. 소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이게 날씨는 너무 좋은데 네. 애가 아파가지고 요즘 애들 아픈 애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저희 둘째가 충농증하고 중위염이 왔어요. 어머나. 최근 들어. 두 개 다.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운동했던 거를 다 이제 끊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집에만 있었더니 애가 화가 차올라서 화나지. 그 분노화를 엄마에게 푸느라고 엄마에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지금도 ING. 아, 이제 계속. 네. 네, 원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둘째가 네. 고열에 그러니까 다 시달려서 둘째들이 아파요 이렇게. 네,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네. 돌발진해서 네. 고열로 한 4, 5일 정도 고생하고 어.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서 한숨 돌렸죠.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원장님 되게 막 유능하시잖아요. 많은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는데 그러니까요. 정작 맞아. 이 그런 거 있다니까. 맞아. 아니 이게 근데 되게 위안이 돼요. 원장님 아이도 아플 수 있구나. 네. 또 워낙에 또 밖에서 이제 활동하다 그러니까. 보면 좀 놓치는 부분은 없잖아요. 내 아이는 그렇죠? 못 챙기고. 뭐 아내분이 뭐라고 안 하세요? 아빠가 지선데. 네. 아니 원래 그 뭐 많은 의료인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네. 의료인을 잘 믿지 않아요. 아, 왜 예전에 저희 맞아요. 방송 때 이야기 한번 했죠. 고열 아, 얘기했었잖아요. 가족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불신합니다. 아 그래요? 아빠가 한의사인데 내 남편이 한의사인데 나 항생제 먹일 거야. 먹일 거야. 포털 사이트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이렇게 가을인데 네. 날씨도 좋은데 좋아도 좋은 티를 못 내. 네. 요 시점에 아이들이 굉장히 제일 또 많이 아프잖아요. 아파요. 맞아요. 제일 많이 아파요. 계절 바뀌니까.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사실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나 지금 갑자기 또 화가 차오르네. 아, 개인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냥 남편의 몫으로 돌리는 남편의 걸로. 몫. 네. 알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사실 이제 뭐 좀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학교나 어린이집 이제 활동하다 보면 막 지치기도 해요. 맞아. 근데 요- 맞아요. 아니요. 네, 네. 아니요. 저장님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이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 더워. 그러니까 더 심하게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더. 보통 네. 이제 계속 이제 진료를 하고 해가 바뀌고 나서 네. 돌이켜 보면 여름이 너무 길었거나 네. 혹은 너무 더웠거나 하면 그해 가을에 더 감기들이 많이 걸리는 경향. 그쵸. 그러니까 올해 되게 유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사계절이잖아요. 네. 사계절이 없어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그냥 여름, 겨울인데 그 넘어가는 시점이 잠깐. 가을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점에 네, 네. 굉장히 아파 맞아요. 아이들이 뭐 기온 맞아요, 변화도 막 맞아요. 심하고 그래서.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름이 너무 가을을 침범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석 달씩 계절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여름 하면 6, 7, 8인데 네. 8월 30일, 9월 1일이면 선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더 더웠던 것 그쵸. 같아요. 습하고. 추석이 9월 말인데도 성묘 가는 걸 생각해 보면 어. 예전에 사진들을 쭉 보면 반팔 입고 성묘를 가는 맞아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9월 중순 하순까지 덥단 말이죠. 근데 또 10월 말부터는 되게 추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을이 좀 과장하면 이제 한 달.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교차가 많아지고 아침 최저 기온이나 낮 최고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여름이 길어질수록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애들 위주로 네. 애들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아픈데 네. 요 시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좋은 것들 많이 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보약 같은 것도 네. 먹이게 되는데 사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있으면 언제 먹여야 좋은 건지 맞아요. 뭐 겨울에 네. 먹어야 좋은 건지 사실 저희 아이들은 보약바를 좀 잘 받거든요. 우리 둘째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가을인데 맞아. 가을 보약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엄마들이 보약에 대해 약간 불신도 있어요. 사실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이제 약제는 안전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보약을 먹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 좀 보약의 필요성, 보약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더불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네. 보약이라고 얘기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보약은 네. 이제 무슨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앞에 또 그런 맛이 사극에 있구나, 보면 맞아요. 이렇게 첩으로 싸서 네. 이제 이렇게 들고 다리고 와서 이렇게 약탕기에 네, 네, 부채질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렇게 그래, 쫙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맞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는데 또 이제 갖고 계신 편견 중에 내가 보약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쵸. 나 약 잘못 먹어서 찐 거야.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그런 하죠. 오해들 많이 머리 받아요. 하얘진다고 네, 그런 소리 맞아요. 하고 있어. 머리 나빠진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보약의 개념은 이 보호자라는 게 뭔가를 보충해 준다 할 때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약을 먹는다는 얘기는 뭔가 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채워준다는 의미로 원래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약은 필요 없고 치료약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애는 밥 잘 먹고 상관없는데 감기에 자주 걸리니까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보약과 치료약의 구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한약의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한 상태를 우리 모나지 않은 동그란 아주 예쁜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실제로 아이들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건강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 거는 모자란 부분이잖아요. 네, 채워줘야 그런 것들은 이제 채워주면 네. 더 좋은 건강 상태가 될 거고 차고 넘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소결이 많다거나 살이 너무 쪘다거나 네. 아니면 너무 많이 먹고 뭐 이제 자기 전에 먹는 습관이 들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뭘 채워준다기보다는 깎아내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한약으로는 채워주는 거 깎아내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깎아내줘서 동그란 예쁜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그게 보약이자 치료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가을 돼서 무조건 한약을 먹여야지 막 이런 개념의 보약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보약을 먹여야지. 네,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 애는 밥 잘 먹으니까 보약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도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한약이라면 넓은 의미로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럼 가을을 보야 어떻게 아이들을 네. 괜찮을지 또 궁금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아까 잠깐 어느 계절에 그런 보약을 써야 네. 제일 네. 좋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보통 가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가을? 네. 네. 그리고 그 반대편 계절 봄, 봄 가을에 환절기 때? 그렇죠. 아. 환절기 때 특히나 아이들 보약은 이제 환절기 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일 덥고 제일 추울 때 사람이 왠지 약해질 것 같은데 네. 더 더우니까 사람이 지치고 맞아. 추우니까 감기도 잘 걸릴 것 같고 근데 한겨울에는 오히려 감기를 아이들이 많이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엄마들이 꽁꽁 싸매고 다니거든요. 아, 외출 마스크부터. 자체 그렇죠. 외출 자체를 많이 안 아. 하고 실내 위주로 놀러 다니고 하니까 오, 근데 그러네요. 생각해 보시면 가을 엄청 날씨 좋잖아요. 네. 주말마다 뭐 고속도로 장난 아유, 아니잖아요. 그쵸. 봄 4월도 마찬가지고 가을 9월 10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거든요. 아. 나가는데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아침에는 조금 썰렁한데 그래서 애들 옷을 조금 바람막이 입혀가는데 벌써 점심때쯤 네, 되면 다 더우니까 맞아. 아직은 벗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는 벌써 막 네. 반팔에 반바지로 다니고 맞아. 싶어하고 하다 보면 감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일교차가 제일 큰 시즌에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나 여름 한약 먹였는데. 아 물론 제일 좋은 건 계절마다 먹을 수 있으면 아니, 대부분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막 추울 때, 뭐 뭐 더울 더울 때 때. 이렇게 먹어야 네. 뭔가 이렇게 허한 거를. 채워준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오히려 환절기 뭔가 때.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빠르게 변할 때 그때가 제일 아. 좋은 거죠. 맞아.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뭐 가을에 이렇게 이제 보약 뭐 봄, 가을 이렇게 미리 먹어주면 네. 어쨌든 도움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게 매번 이렇게 먹기도 힘들고 제가 예전에 맞아요. 그 이제 네. 우리 저희 그 토크쇼 네, 네. 한방 토크쇼 했을 때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꼭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피해갈 수 있는지. 그쵸. 사실 이제 원장님 네, 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니까 소개를 해주시고 그쵸. 저도 추천해 네, 주시지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꼭 이런 단어들을 맞아요.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왜냐면 사실 먹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네. 경제적인 부담감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쵸. 한 번씩 먹이고 싶어. 근데 우린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네, 네, 네.
꼭 먹여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 사실 마음이 있거든요. 아이가 특히 이제 뭐 다둥이면. 그러면 또 이런 건 있나요? 저 궁금해서 네, 그러는데 막 한약에 이제 막 이렇게 좋은 게 있다. 네, 근데 저거보다 조금 이렇게 단계가 단계를 있는지, 낮춰서.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효과가 없거나 네, 그런 건 네.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쵸, 통해서 그쵸. 알아낼 수 있는 근데 거지만. 일단은 그 한약의 용량이나 네. 들어가는 약재의 양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양약과 마찬가지로 체중, 네. 연령에 비례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통 예를 들면 아주 어린 뭐 돌, 두 돌 이런 아이들은 뭐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거나 네. 적은 양을 나눠서 먹는다거나 음. 그런데 이제 3세, 4세, 5세 올라갈수록 이제 복용량이 조금 늘어나고 네, 네. 초등학교 이상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성인 용량에 근접해서 쓰게 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금전적인 부담이나 그런 것들 사실 뭐 분명히 존재하는 네.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먹으면 좋고 네. 안 먹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그쵸. 만약에 뭐 먹을 수 없다 혹은 뭐 먹이기 좀 걱정되고 부담된다 하면 뭐 다른 건강관리법들이 있으니까 뭐 감기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대신 어쨌든 우리가 감기에 너무 자주 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금전적이지 않은 무형의 손실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전 가족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맞아. 맞아요. 애가 둘 이상 되면 또 두 애 전부 다 건강한 맞아.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명이 걸리면 한 명한테 옮기고 그렇죠. 서로 주고받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걸리면 얘는 잘 버티는데 얘가 감기가 맞아. 끝나면 또 이제 얘가 시작돼요. 시작이고. 맞아. 그러다 보면 다시 얘가 또 해서 또 네. 겹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성장이나 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하면 어쨌든 1년에 2번 정도 제일 1년에 2번. 네, 봄, 가을 짧게라도 아. 아이가 제일 많이 아플 수 있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아이들마다 좀 개인차가 있거든요. 네. 얘는 봄에는 잘 버티는데 가을은 너무 꼭 많이 아프다. 혹은 얘는 오히려 환절기 잘 버티는데 추워질 때 뭐 겨울에 네. 혹은 뭐 여름에 아프다. 어쨌든 그런 아이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짧게라도 제일 안 좋을 수 있을 때 쓰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겠죠. 네. 보약을 이제 먹어요. 가을, 봄, 가을로. 근데 이제 효과를 좀 더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제 보약을 먹었을 네, 때 네. 뭔가 또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얘기하면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네. 우리가 아까 한 달 뭐 먹고 두 달 먹고 할 네, 때 네. 뭔가 더 효과를 보는 그 네.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1년 내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을에 보약을 해서 좀 더 효과를 보려면 네. 봄은 봄에 맞는 관리법이 있고 여름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 네. 이제 계절마다 1년 내내 계절에 맞는 생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보약이 딱 들어갔을 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게 방법이죠. 정말 우리가 듣고 네.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가을에 쓰면 아이들이 가을에 많이 아픈 이유는 여름에 너무 진을 빼서 그렇거든요. 아. 여름은 당연히 막 뭐 여기저기 물놀이도 하러 다니고 맞아. 땀 뻘뻘 네. 흘리고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그러다 보면은 가을 초입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아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엔 가을에 보약으로 좀 더 효과를 보려면 가을에 감기를 좀 덜 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출발점은 여름에 여름에. 어떻게 하는 어. 거예요? 근데 여름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